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6년 전에 추진하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공사를 중단한 건 악취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슬러지 처리 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1년에 45톤가량의 건조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익산시는 2014년부터 198억 원을 투입해 1년 뒤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악취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공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사 진척률은 18%. 익산시는 5년째 방치된 이 시설을 하수 슬러지의 양을 줄이는 감량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태우거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우려해 슬러지의 양만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악취 방지를 위한 복합 탈취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취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여기서 나온 슬러지를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업체에 맡겨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건조 과정의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슬러지 처리 시설 바로 옆에 건조 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악취 문제가 불거졌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바로 옆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인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익산의 한 업체. 하수 슬러지를 건조 처리하겠다며 지난해 초 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익산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11월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악취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부근에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일사천리로 이 변경 허가가 됐기 때문에 확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범위에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익산시는 특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민원이 해소됐고 적정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또 공무원 노조는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익산시 의회는 공무원 노조가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맡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익산시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익산시 의회의 공방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예산이 가까스로 전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찬반론이 팽팽했지만 표결 끝에 7대6 한 표 차로 관련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 경기장 부지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으로 1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을 거라는 비판이 큰데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예결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개수 조정에서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고 결국 표결까지 간 끝에 7대6 한 표 차로 경기장 개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경기장 개발은 롯데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원하는 대로 개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우리 전주시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는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고 8년간의 황제 도피 끝에 붙잡힌 최규호 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암 환자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택한 전략은 읍소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 자신이 다만 1, 2년 만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육계의 수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교육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책임지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약속한 최 전 교육감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장기간 도피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 매달 7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쓰며 각종 취미를 즐기고 미용 시술까지 받아 공분을 샀습니다. 수감 기간 염색을 하지 못해 흰머리가 늘었지만 최 전 교육감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인들에게는 가벼운 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이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결과 승복하시나요? 건강은 많이 안 좋으세요?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도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만큼 최 전 교육감은 다시 한번 법원에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두고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의 여부가 올해 말에 최종 결정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011년 시작된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올해까지 원전 2기와 맞먹는 2.5기가와트의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입니다. 하지만 어장 파괴를 우려한 어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2.4%인 60메가와트의 실증단지만 조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고창 부안 주민들이 그간의 갈등을 접고 민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 주민 수익 모델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이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업 중단이 결정되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1단계 실증단지로 종료됩니다. 반대로 계속 추진이 결정된다면 2단계로 2024년까지 400메가와트 규모의 시범단지, 3단계로 2기가와트의 확산단지가 차례로 건설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라북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간판 사업이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장기간 표류해온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운명이 이제 5개월 뒤면 결정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 사업 등을 맡은 부안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가 주천면 서나무 숲에 휴식 공간 등을 확충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치매 조기 검진 등 통합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 안심센터를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안읍에 문을 연 치매 안심센터는 상담실과 검진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치매 걱정 없는 부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시작 지점으로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서나무 숲입니다. 남원시가 최근 나무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토 작업을 마친 데 이어 화초를 새로 심었습니다. 또한 돌의자 등 휴식 공간도 마련해 탐방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기도 너무 맑고요. 초록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지리산 둘레길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네요. 다음에도 또 다른 분들과 더 소개시키면서 더 함께 같이 오고 싶고요. 고창군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농촌영화제를 되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촌 문화를 잘 살린 영화제라는 평가와 함께 접근성 개선과 프로그래머 채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도내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기초의회 가운데 전주시가 오늘 12번째로 자유무역주의에 반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내일 또 고창과 순창군의회가 오는 26일에 차례로 참여하면 도내 모든 의회가 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용담호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가 지역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가 전북도청을 찾아 용담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일 용담호 수상 태양광 시설 추진 소식에 식수원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조 어진을 모신 어진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누수 현상이 발견돼 전주시가 긴급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지은 지 10년이 된 어진 박물관에서 이달 초 처음으로 빗물이 새 긴급 보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노후로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재청에 5천만 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창당이 쉽지 않고 가능해도 빨라야 연말에나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화당 내 대한정치연대는 9월 이전에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말 연시쯤 민주당의 공천이 가시화한 뒤 여권발 정계 개편이 비롯될 것으로 전망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신당이 구체화한 뒤 국민들의 평가를 보고 움직이겠다고 밝혀 한두 달 내에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분위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낮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익산 31도, 진안과 장수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